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한 시골 할머니와 겉으로는 참한 며느리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여자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천사 같은 며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욕심과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할머니는 70년 인생의 지혜를 총동원해 기막힌 복수를 준비하게 되지요. 충청북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곳으로 시집와 새벽마다 들러나가고 밤마다 논을 지키며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어느덧 70회가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민수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지요. 민수는 할머니의 그 정성과 희생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했고 서울로 올라가 취직도 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며 명절이면 꼭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 참 장하다. 도시 나가면 고향 있는 사람 많은데 민수는 그렇지 않네.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3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밤마다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우리 민수, 언제쯤 좋은 짝을 만나려나? 내가 눈 감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려나?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이냐? 어떤 아가씨냐? 어머니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함께 내려갈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한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마당에 핀 꽃들을 가지치기 하고 아끼던 반찬들을 미리 장만하며 일주일을 마치 1년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민수가 데리고 온 여인은 정말로 예쁘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밝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다니. 민수야, 네가 큰 복을 받았구나. 수진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널게요. 어머니, 무거운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면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결혼식도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 복 터졌네. 요즘 세상에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구했냐? 맞아. 우리 며느리들은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든데 너는 팔자 좋다. 그 말에 할머니의 어깨는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허허, 우리 민수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보지.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저 오늘 피곤해서 그냥 쉴래요. 어머니, 약 드셔야 한다고요? 그럼 약국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좀 바빠서요. 순자는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장롱 속에 넣어둔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깜빡 잊고 어디에 썼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야근으로 집에 없던 날 거실에서 수진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언니. 나 요즘 시댁에서 용돈 좀 챙기고 있어.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된다고? 아니야, 전혀.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 착하셔서 의심도 안 해. 조금만 잘해드리면 뭐든 다 내어주시거든.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 땅값이 요즘 엄청 올랐대. 시골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는 다 내 거 될 거야. 그 말은 평생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순자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날 바보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곁에 있을 때는 수진이 여전히 착하고 살뜰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만 집을 나서면 수진의 얼굴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저는 할 일 많아서요. 어머니, 이 반찬은 좀 짜네요. 제가 먹기엔 별로예요. 목소리엔 존중이 사라지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쉽게 믿은 걸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렇게 망설이다가도 아들이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집 곧 우리 거 될 거야. 남편? 걱정 마. 바보야, 완전히. 시어머니도 호구고. 내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다 넘어와.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뻐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두고 있었다니. 순자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나이만 많다고 무시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70회를 살아온 내 지혜가 그냥 허투루 생긴 게 아니야. 그때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며느리를 챙기며 따뜻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한 수 한 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서울 생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시골 내려와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 외로우실 테고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피부치와 함께 사는 게 어디냐? 그렇게 민수와 수지는 아예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참 장하다. 도시에 둥지 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 모시다니 요즘 보기 힘든 아들이네. 그 말에 순자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수진이 결코 효심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을. 시골집 생활이 시작되자 수진의 본심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 집 참 낡았네요. 고치려면 돈 꽤 들겠어요. 어머니, 이 땅은 얼마쯤 하나요? 요즘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입만 열면 돈, 땅, 재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허허,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겠니? 그냥 흙일 뿐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눈빛 하나하나를 기록하듯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있던 쌀독이 이유 없이 줄고 장롱에 넣어둔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순자가 아끼던 금가락지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못 봤는데요. 혹시 어디 두셨다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수지는 뻔뻔하게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이웃 아낙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수진씨. 어쩜 그렇게 착해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신다면서요. 에이, 별 말씀을요. 뭐, 제가 잘 보여야죠. 결국 이 집도 제 거 될 텐데. 그 말에 이웃은 놀라며 웃음을 지었고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송두리째 순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점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늙고 힘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 며느리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젊은 청년에게 부탁해 집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구석, 부엌 한쪽, 그리고 장롱 앞까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서 속으로는 덫을 하나씩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앞에서 일부러 현금과 금부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금반지를 어디에 둬야 하나? 나이 드니 자꾸 깜빡깜빡하네.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는 일부러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이제 덫은 준비되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욕심을 내는 순간이 바로 내 마지막이 될 거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며느리를 다정히 대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결심이 숨겨져 있었지요. 며느리의 욕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 땅은 결국 다 민수 오빠 거잖아요. 그러면 제 거나 다름없는 건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요즘은 노인들 명의로 재산 두면 복잡하다던데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면 어떨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뻔히 보였습니다. 순자는 태연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지켜야지. 수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웠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장에 좀 다녀와야겠구나. 시장 보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아,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마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숨어서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참 지나자 수지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곧장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서랍을 열고 금부치와 현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냐? 순간 수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게 청소하다가. 청소하다가? 네가 들고 있는 게 청소도구냐? 순자는 차분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같이 거실로 나가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거실 TV 앞에 선 순자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에 조금 전 장롱에서 금부치를 꺼내는 수진의 모습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집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민수, 그리고 미리 불러둔 이장님과 부녀회장, 이웃 몇 명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순자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게 네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화면에는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차례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몰래 현금을 훔치던 모습, 금반지를 슬쩍 하던 모습, 심지어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속내를 드러내던 모습까지.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이장님도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 집 며느리라 해서 칭찬했는데 이런 사람이었구먼. 수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다 오해예요. 제가 잠시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낯선 남자와 통화하며 했던 말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바보야. 시어머니는 더 호구고. 조금만 참으면 이 집도 다 우리 거야. 그 순간 민수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속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다. 수지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순자는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잊어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70회를 살아보니 알겠다. 나쁜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자기 욕심에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 속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박순자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